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촬영 시간은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새벽 4시입니다. 네, 낮에 제가 영상을 좀 찍었는데요. 찍어놨던 영상 파일이 갑자기 안 열렸어요. 다시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아침 새벽에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침 4시 기준으로 우리 비트코인은 88.5K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1월 중순에 이렇게 긴 음봉이 발생한 이후 저점 80K를 기록했죠. 이후에 지금 약 1, 2, 3, 4, 5주간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약 5주간의 횡보의 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한 상황이죠. 고점 96K와 저점 80K 이 박스권 횡보장이 지금 현재 갇혀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안 나오는 조금은 좀 지루한 장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지금 50주 이평선까지의 반등이 이제는 좀 나와야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 50주 이평선도 어느덧 98K 부근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좀 불안한 부분은 20주 이평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날려는 모습으로 꺾이고 있죠. 여기서 한번 우리 캔들이 강하게 양봉이 떠서 데드크로스가 안 나게 하는 게 빠르게 가격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겠죠. 마치 13년 이 부분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8월에서 23년 10월 달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50주 이평선 밑으로 빠졌다가 약 6주 만에 이 데드크로스 직전에서 이렇게 캔들 자체가 50주 이평선으로 다시 타는 모습이 나왔던 이런 모습을 저 코아남은 다시 한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주봉상 횡보하는 모습이 22년도 하락장으로 접어들기 직전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저점 74K를 앞두고 있는 불안한 횡보죠. 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이 저점을 앞두고 이렇게 횡보를 한 이후 50준선까지의 반등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났고 이후에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상방보다는 22년도와 같은 이 하락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양이. 프랙탈적인 관점에선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하는 장입니다. 밑에 하단의 RSI를 보셔도 우리가 35까지 하락을 맞은 이후에 지금 RSI가 50까지의 반등 이후에 재차 30 부근까지 빠지잖아요. 주봉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5까지 하락을 한 이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당 구간이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시는 분들도 50주 이평선까지 반등 이후에 물량을 좀 정리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곧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저는 오늘 썸네일에 보신 것처럼 12월 26일에 있을 비트코인의 옵션 만기 이벤트 이후 해당 방향성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거시적으로 큰 이벤트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인데요. 5시를 기점으로 25년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종료가 되고요. 또 이번 달 12월 달에 옵션 만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옵션 만기 물량이 지금 25년 통틀어서 가장 큰 물량, 약 35조의 물량이 해당 날짜에 좀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 만기를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옵션을 좀 확인하는 법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X에 나온 암호화폐 소식,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부분인데 21년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많아서 우리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불안감에 대한 저 코아남 생각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영상에 대한 리뷰인데요. 우리가 MM, 마켓 메이커죠. 마켓 메이커라는 것에 대해 좀 배워봤어요. 시장의 마켓 메이커가 모두 망해서 지금의 이 사태가 일어났다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저 코아남이 제시를 했고요. 라울팔의 인터뷰를 좀 인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라울팔이
예, 12월 19일 날 다시 한번 X에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10월 10일에 있던 이 레버리지 청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긴 글을 썼는데 결론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거래소 자체 MM을 보유한 곳은 돈을 벌었다. 윈터뮤트 같은 곳은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죠. 바이낸스 자체가 마비가 되면서 윈터뮤트가 손해를 봤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윈터뮤트는 바이낸스의 거의 자체 MM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사실상 거래소와 함께 큰 돈을 벌었다라고 적었고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매에 의존하던 소형 MM들, 소형 MM들만 힘들어졌고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청산 사태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려면 결국 시간이 좀 필요하다. 16년에는 다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이 올 것이다 라고 라울파는 주장을 했죠. 지금 X에 보시면 지금 데이비드라는 분이 올려주신 것처럼 이 비트코인 옵션 만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주제와 동일한데요. 12월 26일 날 우리는 238억 달러, 약 하나로 35조에 달하는 돈이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약 마이너스 28%의 가격 할인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 로그 차트인데요. 로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118K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현재 할인율이 28% 할인된 상태다. 격차는 33,000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옵션 물량들이 해소가 되면 만기가 지나면 적정 가격으로 다시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옵션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을 확인할 때 이 코인 글래스를 많이 이용을 해요. 코인 글래스에 가셔서 자료에 옵션 부분이 있습니다. 옵션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해당 옵션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PPT로 좀 확대해서 PPT로 좀 가져왔어요. 캡처해서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면 만기별 거래량들이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이 풋옵션, 녹색이 콜옵션입니다. 12월 26일로 돼 있죠. 이때 물량이 많이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옵션에서 꼭 저희가 봐야 될 게 이 최대 고통이라는 맥스페인입니다. 맥스페인은 이 하단에 보시면 설명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이라는 것은 그 해당 날짜에 설정한 가격으로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고 파는 권리에 대해서 이것을 발행한 시장 조성자, 이 옵션을 발행한 시장 조성자가 가장 유리한 가격이죠. 풋옵션을 매수한 분, 그 다음에 콜옵션을 매수한 분, 양쪽 모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구간이 96K란 말과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대 고통값은 96K. 결국은 이 옵션을 제공해주는 시장 조성자가 가장 원하는 가격이 96K다. 이렇게 맥스페인을 이해하시는 게 빨라요. 그리고 이 옵션을 발행한 시장 조성자는 최대한 96K 부근에 근접하게끔 시장을 조성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격별 지금 옵션 사항을 보시면 이 해당 물량들이 95K, 그 다음에 90K,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85K, 80, 그 다음에 75K. 이 네 군데가 중요한 지점이 돼요. 그래서 95K에 사셔야 되는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26일날 90K로 옵션을 사야 되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풋옵션은 85와 75K에 많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방은 95와 90K 부근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고, 하방은 80K와 75K 부근까지 예상을 할 수 있다. 오늘 썸네일처럼 이 벽이 하방의 벽과 이 상방의 벽이 26일을 기점으로 모두 사라진다는 거죠. 옵션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지루한 행보가 있었다 보는 논리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박스권 구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별 옵션 행사 가격 미결제 약정을 보시면 좀 세부적으로 좀 본 거예요. 100K에서 85K 구간이 가장 큰 벽입니다. 100K에 이렇게 콜옵션이 많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85K 이후에 이 풋옵션들이 설정이 돼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지금 저희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논리가 더 맞아지는 거죠. 85K 벽과 100K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이쪽으로 방향이 흐를 수도 있는 거고요. 100K 위쪽으로
방향이 흐를 수도 있는 건데, 그 X에서 그 데이비드라고 하시는 분은 K라는 부분이 허물어지면 이쪽 상방으로 가속이 좀 붙어서 적정 가격 118K로 갈 거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양쪽에 세워진 이 벽이 허물려야 이 박스권 행보가 끝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벽은 결국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이 벽들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변동성을 저희는 주시를 해야 됩니다. 코인글래스 옵션4에 보면 옵션 그리스표라고 있어요.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는데 델타, 감마, 베가, 세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감마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해당 어떤 데이터를 봐도 89,000불에서 이렇게 신호가 잡히고 있죠. 이 신호는 이 가격대에서 시장 조성자와 또 옵션을 사고 팔고자 하는 분들의 활동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표시 영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이 89K 오늘 가격과 굉장히 비슷한데 이 가격대에서 엄청난 옵션의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가장 큰 격전지는 89K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오늘의 가격 89K는 옵션에서 굉장한 격전지다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상방은 약 100K의 벽이 쌓아져 있는 걸 보셨고요. 하방은 약 85K부터 75K까지 포진이 된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 레인지, 가격 범위를 봤을 때는 95에서 100K까지를 상방으로 생각을 하시고 85K부터 75K까지를 하방, 그 다음에 중간 가격은 89K다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거시적인 이슈가 없어도, 이벤트가 없어도 이 옵션 만기에 의해서 굉장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 코아남의 생각입니다. 우리 옵션을 봤고요. 이제는 좀 엑스의 소식을 좀 갖고 왔습니다. 먼저 멀린 트레이더님이 게시해 주신 건데 엑스에 이더리움의 차트를 좀 갖고 왔어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가 와이코프 패턴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더리움 차트 모양이 이렇죠.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 LPS라고 적혀진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10,000까지 가는 이후에 나올 모습이죠. 청사진을 그려놨고요. 와이코프 패턴은 이렇게 이런 모습의 패턴이 와이코프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어큐뮬레이션 존을 돌파하기 위한 지금 마지막 조정 구간으로 이더리움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전에 제가 와이코프 패턴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리 비트코인이었죠. 비트코인이 이 뒤집어진 모습의 와이코프 패턴의 고점 상황에서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와이코프 패턴이 우리 비트코인 차트나 이더리움 암호화폐 차트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이 $10,000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희망회로가 아니다. 우리 교과서에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차트 패턴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의 의견처럼 이런 흐름으로 우리 이더리움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은 2025년 지금 현재 월가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그림에 이미지에 올려주신 것처럼 인베스코, 도이치뱅크, 블랙락, UBS, JP모건 이런 모든 기관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관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의 그 스테이킹 ETF가 곧 승인될 예정이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은 앞으로 이 글로벌 금융 기업들의 핵심 코인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게재를 해줬습니다. 이더리움 소식을 봤고요.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의견을 게시한 글을 갖고 왔는데요. 크립토스루스부는 이제 곧 알트코인의 상승이 시작이 된다. 그 의견을 과거 19년도에 있었던 유동성 사이클과 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더스 차트를 갖고 왔는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고 보면 이 아더스 차트가 수차례 이 지지대를 3번 이상 지지 확인을 했다. 근데 그 시점이 연준의 QT 종료 이후에는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라는 차트 의견이고요. 그 근거로는 여기 19년도 이 하단에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3번 이상의 지지 테스트 이후 이때도 마찬가지로 QT가 종료가 됐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이걸 갖고 온 거죠. 우리 알트코인들의 좀 희망이 보이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트코인 26년도에 크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이 올려준 게시물처럼 하단 지지를 3번 이상, 아까 차트 보시다시피 아더시 차트에서 3번 이상 지지를 했지만 이렇게 한 번에 큰 폭의 하락은 발생할 것이다. 이 부분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9년에도 이게 20년도 코로나 빔이죠. 코로나 빔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이제 QT가 종료되고 QE가 급속도로 시장에 투입되는 지점이거든요. 이 구간이. 그러면 이 QE,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원인이 있어야겠죠. 원인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매개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 근데 이분의 의견은 이제 조만간 이 매개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그게 미국의 고용 위험이라든지 미국의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의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전쟁이 이슈라든지 아니면 또 SVB 파산이었나요? 우리 2023년도에 나왔던 거. 그 지방은행 파산과 같은 그런 이슈가 생기고 난 이후에 연준이 이렇게 양적 완화를 풀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돈을 풀고 나서 상승을 할 것이다. 지금 단기채 매입을 2월 달까지 403 단기채 매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이 좀 덜하죠.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연준이 급속도로 돈을 풀게 되는 계기가 나올 것이다. 그게 어떤 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하락 이후에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저희는 분할 매수라는 걸 꼭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매수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런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트를 볼 건데요. 이 뉴스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100개 이상, 그 다음에 1000개 이하의 비트코인 그 고래 집단이죠. 이분들이 지금 약 한 달, 30일간 27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어요. 저희는 시즌 종료가 끝났다,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해당 거래 집단은 27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 약 13년 만에 가장 큰 물량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됐고요.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2012년, 13년 만에 이런 비슷한 물량이 나온 거거든요. 매수 물량이. 근데 보시면 2013년이 되기 직전에 이런 27만 개의 물량, 비슷한 물량이 나왔었는데 이때 비트코인 이 검은색 선 가격을 보시면 10불이 안 돼요. 근데 이 8불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지금은 8만 불에 구입을 했고 같은 물량을 13년 전에는 8불에 구입을 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집단이 비트코인을 산 이 고래 집단이 팔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8만 불, 8불. 하지만 가격 차이는 많이 났겠죠. 어쨌든 이분들은 지금 현재 13년 만에 가장 큰 비트코인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지난주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코인 개수가 너무 많이 상장을 합니다. 라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 알트코인의 불장은 없다. 이거에 대한 가설을 좀 증명을 해볼까 해요. 저 코아남의 생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 저 코아남은 지금 코인이 뭐 2만 개, 3만 개 이렇게 많다고 해도 알트코인이 결과적으로 저희 개인이나 또 기관이나 이런 시장의 메인 참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은 결국 메이저 거래소죠. 이 거래소에 국한됩니다.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 덱스 거래소, 디파이를 할 수 있는 거래소들, 다른 뭐 이름 모르는 거래소들까지 다 합치면 그 해당 뉴스가 나온 부분들이 맞을 수 있어요. 2만 개, 3만 개가 넘는 코인들이 상장돼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바이비트, 국내에서는 업비트와 빗썸을 대표로 들 수 있겠죠. 이런 거래소들을 봤을 때 6개라는 곳을 한정지어 봤을 때는 실제로 코인이 상장된 개수가 21년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 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의 그 상장 개수예요. 보시면 바이비트가 492개로 제일 많고 OKX가 293개로 가장 적어요. 그 다음에 그 업비트가 299개, 빗썸이 451개나 됩니다. 국내 거래소의 코인 상장 개수는 늘어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해외 이 전체적인 메인 거래소들 개수로 봤을 때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중위값을 보면 우리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뺀 나머지 4군데의 평균값을 보면 400개 정도의 코인들이 지금 현재 상장이 돼 있다. 그래서 코인게코 21년도 연말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코인게코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25년도 지금 현재는 19,100개에 대한 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코인에 대한 유통량이라든지 시가총액 이런 정보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21년도에는 이 코인 개표가 500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12,000개가 넘는 코인들을 추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7,000개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확실히 21년도보다는 전체적인 코인 파일을 봤을 때도 커진 게 맞아요. 약 7,000개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런 증가한 코인의 개수가 여기 밑에 결론 힌트를 제가 써놨는데 시장 전체의 코인 개수 증가한 건 맞으나 메이저 거래소 저희가 앞에 봤던 이 6개 거래소 그 다음에 국내로만 한정 지으면 업비트와 빗썸 이 거래소로 한정 지어 봤을 때 수천 개의 폭증이 아니다라는 게 팩트죠. 그래서 21년도에도 업비트하고 빗썸에는 해당 기사에 나온 부분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약 178개 정도 코인이 상장돼 있었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한 178개 정도 있었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도 21년도 이때 불장에도 코인이 결코 적지 않았죠. 지금은 업비트 기준에 299개지만 약 한 100개 정도 더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저 코아남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21년도 불장에도 170개가 넘는 코인들이 있었다. 이때도 저희는 잘 기억하잖아요. 뭐 30배가 오른 코인, 40배, 50배, 뭐 20배, 10배 가는 코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코인들이 저점 대비로 따지면 10배 이상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안 될 것이냐? 저는 이 코인 개수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근거는 사실상 많이 약하다. 근거가 약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뉴스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메이저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는 저희 개인분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뉴스로밖에 저는 생각들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소들은 많은 검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적당한 코인 수를 상장을 시키는 게 맞겠죠. 거래소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년하고 25년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해당 의혹을 조금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증가폭은 분명히 있어요. 업비트도 100개 이상 더 상장을 했고 근데 이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걸 고려를 해야겠죠. 이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고요. 빗썸은 많이 증가를 했어요. 273개. 근데 압도적인 불장의 거래량이 나오는 것은 이 업비트 쪽이죠. 이 부분 상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상장수, 코인의 수만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설명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보다는 저희는 그동안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이 알트코인의 유동성과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또 거래소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MM이죠. 거래소의 호가창의 유동성 분포. 차라리 이런 걸 보는 게 더 설명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25년도 메이저 지금 현재 6대 거래소에서는 약 400개의 코인이 상장돼 있고 21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큰 폭의 차이는 나지 않았다. 그래서 상장수만으로 불장이 어렵다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알트코인에는 유동성이 들어오면 다 해결될 문제다. 그 상승폭은 저 코아남도 알 수가 없죠. 뭐 여기서 10배, 20배, 30배 과거에 갔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단편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소에 있는 모든 코인들이 마치 24년도 3월과 같은 현상이죠. 많은 코인들이 올랐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10배, 20배 이상 오르진 않았고 물론 올랐던 코인들이 있고 대부분의 코인들은 한 5배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불장도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의 불장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자면 저희는 이제 26일, 12월 26일 날까지 있을 옵션 만기를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하방의 벽 85K와 상방의 벽 100K가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면 하방이든 상승이든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인인 개수가 많아서 불장이 안 올 것이다 라는 뉴스는 뭐 한 10%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90%는 결국 알트코인은 유동성과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 다른 지표들이 다 알트코인 불장에 부합을 해야만 불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끝까지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희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상승하길 기원하면서 해당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